안녕하십니까? 컴퓨터 네트워크 과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가 아니고 모든 길은 인터넷으로 통한다는 말에서 의미하듯이 현실에서의 모든 것은 인터넷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을 구체적으로 내부에 있는 네트워크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으며 그 네트워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네트워크 과목은 현재의 초고속 네트워크가 있기까지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개념과 이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기술과 프로토콜은 규약이라는 뜻입니다. 규약. 약속이죠. 그래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설정해 줘야 되는 그러한 약속들, 규약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서비스들을 순차적으로 히스토리별로 이해하고 진행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데이터 통신에 대한 기본 원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TCP/IP, 인터넷의 주된 프로토콜인 TCP/IP를 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와의 연속성을 가진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가 포함된 학과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컴퓨터 학과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컴퓨터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다양한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상위 계층, 즉 사용자와 가까운 계층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학과인 컴퓨터 학과, 그리고 그 컴퓨터 네트워크의 중간 계층, 즉 데이터 통신 계층과 전송 계층,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과 같은 직접 데이터가 통신할 수 있는, 데이터끼리 직접 통신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배우는 학과인 정보통신학과, 그리고 전자공학과, 그리고 모바일 게임 개발학과, 즉 모바일 게임 개발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넷 게임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TCP/IP에 대한 게임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나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 학과, 즉 요즘은 거의 스마트폰이 리모컨처럼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들을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 시스템 학과에서도 네트워크 시스템을 관련한 앱이라든가 웹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보안학과는 실제적인 데이터들의 침입이나 방지를 도와주는 그런 학과인데요. 이 정보보안학과에서 그 각 계층에 관련된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해서 그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방지책을 만들어내는 것을 연구하는 과에서도 이 컴퓨터 네트워크가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될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기 컴퓨터 계열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의료 학과나 의료와 관련된 학과나 보건 관련 학과, 그리고 경영학과 중에서도 물류 정보 시스템으로 해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필수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와 같은 그런 GPS와 같은 그런 정보를 광역적인 정보를 쓸 때에도 이 지리정보공학과 같은 등에서도 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네트워크가 포함된 시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시험인데요. 지금 현재는 유선보다는 무선 쪽에 관련된 자격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선 설비 기사, 무선 설비 산업 기사, 정보통신 기사, 정보통신 산업 기사, 그리고 방송통신에 관련된 기사들, 그리고 전자기에 관련된 기사,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정보 처리 기사, 그리고 정보 처리 산업 기사. 그 다음에 이제 시스코. 여러분들 시스코라고 하면 네트워크 관련된 회사인데요. 네트워크 장비를 이 시스코 회사에서 거의 세계에 전무후무하게 시스코 회사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CCNU, CCNP, 라우터라든가 하는 이런 라우터 장비나 허브 장비와 같은 이런 장비들을 시스코에서 나오는 장비들을 관리해주는 자격증인 CCNU, CCNP가 있고요. 또 이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 정보들도 이 컴퓨터 네트워크 과목 TCP/IP가 굉장히 많이 바이블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컴퓨터 네트워크의 강의 구성은 첫 번째 장에서는 랜에 대해서 보입니다. 랜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랜선 하듯이 굉장히 여러분들과 친숙한 용어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깔려 있는 모든 것이 거의 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랜에 대한 그래서 그 정의와 특징 구조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프로토콜은 규약, 약속 이런 뜻이죠. 그래서 A와 B가 통신을 하고자 할 때, 자, 내가 A에게 B를 데이터를 보내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몇 월, 며칠 날 내가 몇 개를 보내겠다. 어떤 내용을 보내겠다는 것을 미리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따라서 해놓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이것이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에 따라서 A와 B가 서로 통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규약들을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랜에서는 CSMA CD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토콜은 동일하냐? 어떤 네트워크든 다 동일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굉장히 다양한 프로토콜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범위와 시스템의 구조에 따라서, 즉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서 이 프로토콜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네트워크가 나오면 그 따라오는 프로토콜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선보다는 무선 쪽으로 그 랜들이 대세이거든요. 그래서 무선이 갖고 있는 그 랜 기술들을 이 랜에서 덧붙여서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요것이 지금 랜에서 속도가 이더넷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더넷인 랜에서 속도의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조금 더 빨리 스피드잖아요. 여러분들 네트워크는 스피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속 랜을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더넷의 속도를 높인다든가 뭐 대역폭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매체들을 어떻게 해서 구성을 해줄 것인가를 연구하게 되는 것이 2장입니다. 그리고 메트로 인터넷, 이더넷은 이 랜이 실제적인 이런 작은 공간에서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라면 전 시티에 걸쳐서, 즉 스마트 시티라고 그러잖아요. 대도시 같은 것에서 이 랜을 사용할 수 없을까 하고 연구한 것이 이제 메트로 인터넷입니다. 이더넷입니다. 그래서 메트로 이더넷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3장에서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이 메트로 인터넷은 지역이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진화되고 여기서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진화됩니다. 그리고 지역도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진화된 네트워크와 함께 이 넓은 네트워크를, 광역의 네트워크를 쓰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A와 B 간에 있는 이런 CSMA CD 프로토콜이 아닌 이것이 외부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 외부에 있는 네트워크들, 다양한 네트워크들과 결합해서 또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내지게 되는데요. C로 보내지게 될 때 여기 있는 각종 전화망이라든가
인터넷 네트워크망들을 컨트롤해 주는 것이 X.25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X.25 프로토콜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들 쓰시고 있는 데이터망과 전화망인데요. 이 X.25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X.25에 대한 것을 또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장은 5장에서는요, ISDN, 즉 랜에서 맨으로 갑니다. 메트로 시티 에리어 네트워크로 가죠. 근데 이것으로서 지금 전국적으로 내가 망을 깔고 싶다고 해서 나온 게 이제 ISDN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통신망이죠. 그런데 이 ISDN망에 대해서는 이 아까 쓰던 그 X.25 신호 방식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또 더 많은 데이터 그리고 더 많은 양의 더 빠른 속도를 전국에 분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ISDN에서 쓰이는 신호 방식들이 있습니다. 넘버 7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넘버 7에 대한 신호 방식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국적인 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프로토콜들을 5장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프레임 릴레이인데요. 자, 이 프레임 릴레이 ATM은 같은 세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TM망과 프레임 릴레이가 들어가는데요. 이 ATM을 구현하기 위해서 프레임 릴레이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건 전송 방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구별을 해주냐면요. 프레임 릴레이가 꼭 ATM과 결합이 되지는 않고 또 다른 백본들, 좀 FDDI 같은 백본들이 있습니다. 이 방식과 별도로 분리된 방식이지만 독립적인 방식이지만 ATM과 결합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6장과 7장에서는 이 ISDN망에서 진화를 해서 ATM망까지 더 빠른 속도, 더 다양한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망이라고 보십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신호 방식과 프로토콜 가지고는 또 한계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 빨리 우리 빛의 속도로 따라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 매체 자체를 광 네트워크로 만들어 줍니까. 그래서 그 동영상이라든가 뭐 화상 정보 이런 것들을 전혀 끊김이 없이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망으로 보내겠다고 나온 것이 이제 소넷, SDH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구리선에서 시작해서 벌써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구리선 트위스트 페어에서 랜선에서 광 네트워크, 소넷, SDH까지 네트워크가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발전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9장에서는 즉 다시 TCP/IP 쪽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하면 TCP/IP, 인터넷에 들어가는 인터넷 네트워킹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은 TCP/IP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적인 네트워크들은 진화를 하게 돼요. 진화를 하고 매체들도 진화를 하면서 해서 내부적인 네트워크, 그죠? 그 내부적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그 컴퓨터 네트워크 안에서 꼭 망과 또한 매체가 아니어도 신호 방식 프로토콜을 자주 바꿔주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쉽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느냐? 인터넷이죠. 그래서 TCP/IP. 요걸 가지고 이제 시스템들을 다 개발하게 돼요. 단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TCP/IP 지금 나오는 웹, 그죠? 웹에서 앱, 어플리케이션들, 그죠? 단말, 즉 스마트폰 같은 것은 난 앱들,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나왔던 어플리케이션들을 웹들이죠. 웹, 앱 다 이 TCP/IP를 기준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CP/IP를 네트워크 개발,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컴퓨터 쪽, 그래픽 쪽부터 시작해서 모든 TCP/IP는
모든 그 개발자 중에 반드시 거쳐야 될 바이블처럼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보시는데요. TCP/IP. 그래서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UDP, TCP 있는데요. 그래서 요것은 IP는 실제 주소와 관계돼서 여러분들 IP 주소 얘기하잖아요. 그죠? IP 주소 4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4바이트. 자, 요 주소 값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와 실제 네트워크가 서로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UDP, TCP는 그 사이에서 컨트롤을 해주는 거죠. 제어를 해주는 거죠. 빨리 보내자. 이렇게 운전을 할 때처럼 운전을 어떤 목적지를 정해서 갈 때 제대로 가는 것은 속도라든가 뭐 이런 중간에 뭐 CCTV 이렇게 속도계 그 다음에 뭐 이 지역은 뭐 몇 킬로로 달려라 이런 가이드들이 있어요. 그런 가이드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TCP, 그 가이드를 정해주는 것이 TCP입니다. 그 UDP 같은 경우는 요 TCP보다 조금 더 간단한 데이터그램을 처리해 준 때 이제 UDP를 씁니다. 그래서 TCP/IP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우팅 프로토콜. 자, 라우팅도 굉장히 우리 통신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라우팅은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얘기거든요.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라우팅은 A에서 B에서 C로 통신을 이렇게 해줄 때 어떻게 연결해 줄 것인가? A에서 B를 가서 C로 올 것인가? 아니면 A에서 C를 가서 B로 갈 것인가?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서울로 가는 방법, 뭐 제주도로 가는 방법, SRT를 갈까?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갈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라우팅 프로토콜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프로토콜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TCP/IP에서 즉 IP들. 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IP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바이트라고 그랬죠. 4바이트이기 때문에 IPv4라고 합니다. IPv4라고 하는데요. 이 IPv4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인터넷이 뭐 굉장히 뭐 번식력이 엄청나게 좋죠. 그래서 이 4바이트로는 현재 있는 IP 주소로서는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로서는 통신에서 더 이상 통신할 수 없는데 다 찼습니다. 이미.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IPv. 앞으로 또 우리가 더 뭐 사물 IoT 나오고 사물 인터넷 나오죠. 이러니까 이 IP 예상을 하자면 IPv6로 가야 된다. 확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IPv4에서 IPv6로 가는 그 과정을 이제 11장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VoIP, 요즘 대세죠. 음성 쪽. 그래서 뭐 음성으로 다 지시하고, 그죠? 그래서 VoIP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VoIP, Voice over IP 해서 이 VoIP에 대한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런 것들을 봐서 이것을 이제 배우게 되면 지금 현재 대세가 이제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음성도 시스템의 개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VoIP를 제대로 잘 공부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13장 이제 VPN 사설 버추얼 가상 사설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이제 기업체 아니면 뭐 이런 회사 큰 기업체 뭐 중소기업체 서로 간에 그런 기밀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럴 때 가상 네트워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보안을 위해서. 그럼 얘들은 반드시 VPN은 보안과 관련된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이 보안을 어떻게 하면 뭐 서울에서 부산 지점까지 이것을 안전하게 내가 데이터를 주고 우리들만의 네트워크를 만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13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장. 14장은 네트워크 관리죠. 이제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어요. 뭐 A 별표 네트워크 있고 또 네모 네트워크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가 지금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럼 다 일일이 얘들로부터도 보고를 받고 각종의 네트워크들로부터 보고를 받게 돼요.
그 보고를 받아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데이터화된 것이 CMISE, CMIP, 그다음에 MIB, SNMP 이런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고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가지고 네트워크 관리를 해주게 돼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14장에서 공부하게 되고요. 15장에서는 보안이죠. 네트워크 보안. 그러면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는데 한꺼번에 이 네트워크가 보안 문제도 반드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네트워크를 잘 굳건하게 잘 지킬 것인가, 그죠? 그래서 이거 암호화 시켜주고요. 그 암호화보다 또 좀 더 안전한 디지털 서명들, 문서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서명, 그리고 어떻게 인터넷 보안을 하는 방법들, 뭐 방화벽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15장 네트워크 보안에서 배우고 이제 여기까지 배우고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를 끝마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께 컴퓨터 네트워크의 강의에 대한 구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 네트워크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봤던 그 네트워크와 달리 이 네트워크 구조 안에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복잡한 생태계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어떤 뭐 시스템을 개발한다든가 이제 어떤 문화에 적용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현시켜 보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그 몫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강의 구성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제 강의의 구성은 최근 문서에 기반한 표준. 그래서 표준이 표준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 네트워크들은 뭐 임의적인 내가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하면 통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지금 있는 그 세계 표준화 기구가 있습니다. IEEE에서 IEEE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표준을 만들어주는 네트워크에 관련된 표준화 기구들이 있습니다. ISO 뭐 이런 표준화 기구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표준들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뉴 테크놀로지들이죠. 그런 것들을 또 그런 기술들을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한번 열어보고 또 분석해보고 또 그 개념들이 어떤 개념을 써서 이렇게 되냐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해를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고쳐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인가. 그 네트워크에서 어떤 부분을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네트워크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 복잡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 끝에 이제 요약을 해드립니다. 요약을 해서 조금 더 심플하게 여러분들께 요약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요약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풀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각 장의 끝에 있는 연습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기사 문제들 중에서 또 발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면서 또 이해 안 됐던 부분들 또 더 좀 더 심화적으로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없나 그런 문제들을 다양한 기출 문제들을 3장 세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풀어보면서 해결해 가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 내용과 그리고 강의 구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네트워크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인터넷을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더 알고 더 파악하고 더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